시장 분석 시간입니다. 이동훈 대표와 함께하도록 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 흐름 나타냈습니다. 현황 들여다보도록 하죠. 예, 고용지표 좋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국제유가 상승세, 그다음에 금리 인상 점진적으로 될 것이다라는 어떤 발언이 나오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최고치를 경신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날 몇 가지 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고용지표입니다. ADP 민간 고용이 발표가 됐는데 25만 명을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19만 명 정도였던 것을 감안을 해본다면 상당히 이제 잘 나온 수치인데요. 다만 이와 같은 수치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연말에 이제 쇼핑 시즌이었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쇼핑 시즌에 이용자가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일시적으로 일용직 고용이 좀 많이 증가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예상치 19만 명 정도만 유지가 됐어도 상당히 잘 나온 수치였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설령 다음 번에 발표가 되는 고용자 수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20만 명 전의 어떤 고용 수치는 상당히 양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고 특히 쇼핑 시즌 감안을 했던 예상치보다 훨씬 잘 나왔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당연히 호재로 인식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고용지표와 더불어서 또 같이 발표된 게 해고 계획자 수였는데 이 수치는 이제 작년 대비 또 7.4% 감소가 됐습니다. 사람 해고하는 것, 그러니까 고용자를 해고하는 것이 더 줄어들게 되고 신규 고용은 늘어나게 되고 고용시장 좋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업들이 제품을 판매하는 또 서비스업을 판매하는 그런 어떤 흐름 자체가 양호하다라는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경기가 그만큼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수치가 잘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은 경기가 좋구나 이렇게 되면서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후장까지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블러드 총재 어떤 발언도 또 영향을 줬다라고 이렇게 봐야겠는데요.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인 어떤 블러드 총재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인데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경우 경기 침체가 초래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나는 우려하고 있다. 이런 어떤 발언을 했거든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경기가 꾸준하게 회복되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진행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면 현재 회복되는 어떤 경기 회복의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흐름은 나아가서는 경기 침체가 초래될 수도 있는 어떤 발언이 된다라는 취지의 어떤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부에서 올해 금리 인상이 좀 빠르게 돼야 된다, 너무 느리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연준 인사들도 최근에 좀 있었거든요. 근데 반면에 어떤 금리 인상이 점진적으로 돼야 된다, 아예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연준 인사들도 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금리 인상이 상당히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투자자들이 인식을 했고 최근에 주식시장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서 점진적인 금리 인상은 당연히 호재가 된다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은 인식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상승세를 주도했던 업종들도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요. 우선 반도체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또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서 3거래일 동안에 15%나 올라가는 그런 강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금융업종도 오늘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연말에 이제 세제 개편안에 따라서 해외 쪽에서 수익을 거둔 수익금을 이제 국내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일시적으로 감소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에 금융주들이 한동안 좀 약세를 보였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금융주들도 강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시장 상승을 주도를 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좀 노이즈가 나온 것도 있었는데요. JP모건 이런 곳에서 일부 이제 분석가가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현재 어떤 경기 상승 사이클이 좀 정점에達다는 것이다 이런 어떤 분석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어떤 시장 상승 분위기를 훼손할 정도는 못했고요. 현재로서는 고용지표 잘 나오고 지표 호조, 고용지표를 비롯해서 지표 호조와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계속 상향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특히 다우지수는 25,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유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원유 재고량 감소세를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상승을 하게 되었고 달러가 약세를 나타낸 데다가 유로가 3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예, 먼저 외환시장부터 살펴보면 달러화는 오늘 다시 하락했습니다. 전일 올라갔던 거에 비하면은 올라간 수준 어제 0.3% 정도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그 상승폭을 그대로 내놓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유럽의 경제 지표가 워낙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점에서 유럽 경기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되면 유로화 강세가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블러드 총재의 발언,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이 상당히 더디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발언에 힘이 실렸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면 주식시장과 원재대 시장의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쥐고 있기보다는 뭐 위험자산으로의 어떤 투자로 이제 해 나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어떤 인식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보니까 꾸준하게 어떤 자금이 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달러는 좀 약세 흐름을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 0.3% 빠지면서 다시 92가 깨지고 91대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국제유가는 62달러까지 돌파가 됐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70달러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분석도 최근 들어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두 가지 정도의 우호적인 재료가 있었습니다. 원유 재고가 한 500만 배럴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훨씬 더 상회하는 740만 배럴 정도의 감소가 나오면서 원유 재고가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감산을 하고 있는 중동 국가들, 산유국들의 감산 이행률이 상당히 양호하게 지켜지고 있다. 오히려 뭐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감산 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국제유가가 0.6% 상승하면서 주 후반에 약한 징크스를 이번 주에도 깨면서 62달러대까지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변수를 보면 변동성 지수가 1.3% 정도 상승하면서 9.27 수준으로 이제 마감이 됐고요. 야간 선물은 좀 독특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어제 정규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매도가 13,000계약 정도 상당히 큰 폭으로 나왔었는데 야간 선물에서는 이제 반전이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2,548계약 정도 상당히 큰 폭으로 매수를 하면서 0.35% 오늘 우리 시장도 역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장의 이슈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 우리가 좀 주력해 볼까요? 예, 뭐 연초에 미증시를 끌고 나가는 종목은 점점 줄어진 것 같습니다. 인프라 관련주, 인프라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뭐 소재 쪽, 그다음에 뭐 석탄 쪽, 다음에 이제 기계 업종 이런 쪽이 계속해서 이제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또 하나는 반도체주의 상승이 상당히 심상치 않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나도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무려 4%나 올라갔거든요. 3거래일 동안에 거의 14% 정도 이제 초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인프라 관련주도 그렇고 반도체주도 그렇고 이건 전부 다 경기 부양 그리고 경기 회복을 의미합니다. 경기 부양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 정책적인 흐름이 뒷받침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인프라 관련주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이건 향후에 경기가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다라는 신호가 되는 거고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인다라는 것은 반도체 자체는 전자제품에 대부분 다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다라면 전자제품 수요가 늘어나는 건 또 그만큼 경기가 좋다라는 거거든요. 현재의 경기, 그다음에 미래의 경기에 대한 이 기대감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시가 당분간 꺾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미국 시장의 어떤 주도주를 통해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이유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겠고요. 이런 흐름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오늘 나오는 지표들이 상당히 잘 나와야 됩니다. 오늘 특히 중요한 게 이제 고용지표, 12월 고용지표 나오게 되는데 시장의 예상치는 실업률이 4.1% 정도, 그다음에 비농업 일자리가 18만 명 정도 되는 정도 수준에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오늘 그 ADP 민간 고용 나온 수치로 봤을 때는 이 수치를 좀 상회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의 예상치 정도가 4.1인데 만약에 고용 지표가 4.0, 뭐 실업률이 4.0% 정도, 4% 정도 나오고 만약에 비농업 일자리가 여기서 한 20만 명대 초반까지 나오면 지표 좋기 때문에 뭐 주식시장은 당연히 호재로 인식하겠습니다만 일부에서는 또 금리 인상 속도 빨라진다라고 또 해석을 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고용 지표가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오는지 이 부분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되는 건 이제 내구재 수주. 그러니까 꾸준하게 미국의 어떤 그 소비자들이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 어떤 그런 흐름들 이런 것들이 좀 얼마나 양호하게 나오는지 이거는 어느 정도 제조업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가늠이 되는데 최근에 제조업 지표라든가 인원 수치를 본다라면 내부 제수 쪽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오늘 나오는 지표들도 대체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미국 시장의 상승세를 계속해서 뒷받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증시가 좀 많이 올랐고 뭐 위험 지표라든가 변동성 지표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현재 경기 상황으로 볼 때는 뭐 추세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흐름이 그대로 유지되는 형태의 어떤 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욕 시장 마감 현황 그리고 상품 시장 더불어서 주요 이슈들 체크해봤습니다. 해외 시장 분석 시간이었고요. 이동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